장이 술 적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니까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기자들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고 2007년에는 동아일보, 2009년에는 MBC 그때도 이제 시도를 했지만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는 이제 부당 노동행위 관련해서 MBC에 대해서 수색영장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건 직후에 TV조선이 사과 방송을 하고 해당 수석기자 휴대전화, 노트북 제출하고 경찰에 가서 8시간까지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시도를 했습니다. 파주경찰서에서 와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야 반응 뭐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압수수색은 이제 수사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정보 유출의 가능성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언론이라 해서 언론사라 해서 물론 성역은 아니에요.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압수수색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TV조선 기자가 휴대폰 이런 거 다 이제 반납하고 그리고 다시 갖다 놨었잖아요. 그렇죠. TV조선이 이제 사과 방송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 느릅나무 그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쨌든 가지고 나왔던 거 물론 가져놨습니다만 갖다 놨습니다만 그것이 언론에 방송에 보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일단 보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혀 보도된 건 그리고 없죠. 사과도 했고 그렇다면은 그런 정황으로 밀어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소리치더라도 정보 유출의 가능성 때문에 뭔가 이 방송국 내에 그런 정보를 어디다 숨어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언론사가 성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반납도 하고 사과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했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론사가 성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탄압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야당이 지금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더구나 이런 쪽에 그 여당의 입장을 볼 때 물론 민주당이나 어떤 청와대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왜 굳이 압수수색을 해서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수사 당국이 최근에 또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처음에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 때문에 과잉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라기보다 그런 유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이 압수수색은 조금 무리했다. 그리고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뉴스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침에 방송하러 올 때 어제 대치했던 그 지점을 이제 지나서 우리가 방송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도 마치 20, 30년 전에 이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 언론사가 광고 탄압당하고 뭐 직접 그 편집부에 정보 기관원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때가 막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어제부터 여러 가지 언론과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압수수색 사건. 드루킹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에 묻은 T를 조사하겠다고 경찰이 달려든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TV조선 절도 사건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양심상 절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굳이 따지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의혹만 앞세워서 취재를 하다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부분은 TV조선이 언론사로서 그 즉각적으로 이거는 취재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시정 조치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과 방송도 하고 굳이 따지면 이건 언론 윤리 차원에서 자정해서 가면 될 일이고 경찰이 그래도 몇 시간 동안 어쨌든 언론사로 가져갔으니 이거 복사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누출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포렌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을 때 뭐 언론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뭐 자료를 제출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합리적인 수준의 방식들이 있는데 불문곡지 압수수색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지난번에 청와대에 TV조선
승인 허가 취소하라라고 하는 청원이 왔을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TV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언론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행동하는지도 중요해졌다.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제 현장에 기자협회장이 와서 이 문제를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면서 성원을 보낸 거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를 정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언론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공동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뭐 압수수색이라는 건 뭐 경중이 있고 뭐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을 텐데, 자, 드루킹과 동거래를 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은 내일이나 모레나 소환되는 게 아니라 무려 나흘 후에 소환을 하면서 물건을 갖다가 뭐 복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전혀 알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포렌식 방식이나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방송국에 와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거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요,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전후로도 이 댓글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조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그 댓글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가 이제 614개인데 그 아이디의 사용 기록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이 그 네이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614개 아이디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또 어떤 글에 이른바 공감 추천, 비호감 추천 등을 눌렀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결국 지난해 나아가서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 614개 아이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매크로 시스템 여러 개를 합친 것과 같은 킹크랩 시스템을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킹크랩 서버를 통해서 이미 그 서버는 1월 15일 드루킹 김 씨가 이 매크로 시스템을 구입하기 전에 이미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킹크랩 서버는 어떤 식으로 또 작동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대선 그리고 그 국면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시중에서는 킹크랩이 나왔으니까 조만간 랍스터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500만 원을 받았다, 뭐 돌려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경찰이 뭐 다음 주쯤 소환할 예정이라면서요? 지금 30일 오전 소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이 이미 이제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이 보좌관은 그냥 사인간 채권 채무 관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당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보면서 소환 조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드루킹 수사를 놓고요, 경찰과 검찰과 경찰 간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처음에 이제 지난해 그 대선 전후해가지고 선관위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었죠. 근데 고발했던 건 아니에요. 고발한 건 아니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지 않고 해서 검찰로서는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게 검찰의 얘기예요. 난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그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댓글 조작이 불거지고 이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이 지금 많은 인력을 보강하고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리고 이민주 서울경찰청장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최근에 또 경찰이 그 무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거를 또 검찰이 기각을 했단 말이죠. 6건을 신청을 했는데 4건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법원에 아예 영장 청구도 안 했던 거죠.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기각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경찰이 뭔가 하려 하는 이런 것들 방해하냐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왜 비밀지 수사해야 될 걸 이걸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드러내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검찰과 경찰이 어쨌든 이 검경 수사권, 검찰과 경찰의 이 권한 조정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신경전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는 게 맞고, 그것이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는 뭐 앞으로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만, 어쨌든 연루돼 있고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이
우리가 단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어요. 예. 지금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참 보기 딱합니다. 뭐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뭐 수사권 조정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찰도 경찰도 조직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문무일 총장이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이 너무 뭐 강하게 제기되는 바람에 좀 피로감이 쌓였다. 이런 취지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뭐 속도를 늦춰달라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리고 이것은 검찰 내부의 이런 그런 여론들을 총장이 좀 수렴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뭐 공수처 신설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검찰의 자체 적폐 그 청산위원회의 그 활동, 뭐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검찰과 경찰이 정상적이지 않다. 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딱하다 이런 느낌까지 받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라는 게 그 고구마 줄기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별것 아닌 줄 알고 했는데 큰 고구마가 나와서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 그보다 더 큰 고구마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그 고구마 줄기를 파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드루킹만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의혹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드루킹 측에서 달빛 기사단도 매크로 가동을 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내부 폭로 비슷한 얘기가 지금 한국당에 의해서 지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며칠 전부터 드루킹이 아니라 드루킹들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드루킹에 의해서 지금 이 사실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 검찰은 이 드루킹도 어떻게 중간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잔 계산하지 말고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겠다. 국가를 위해서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권 눈치 보고 여론이 한 배 살펴가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는 순간 둘 다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과 경찰의 이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뭐 특히 검사나 경찰 같은 경우는 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저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죠. 정말 일부지만 정치권 눈치를 너무 많이 살핀다거나 아니면 뭐 정치 검찰, 정치 경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또 한 조간신문에요. 드루킹이 SNS에 올렸다는 정치인 이념 지형도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좀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이게 지난해 9월에 드루킹 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이제 비공개 블로그에 올린 거.